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 2기 외교정책 최대 과제는 러시아다 입니다. 그럼 보시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팔라고 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에 반환하도록 강요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 중 대부분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전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전을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는 자랑은 트럼프의 과장된 자존심 기준으로 봐도 너무 지나쳤었고요. 하여간 트럼프와 백악관은 아마도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버리는 미국과 나토의 대리전을 과거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런 바람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전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무기고뿐만 아니라 재정 자원을 고갈시켰고, 두 번째, 서방 국가들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했으며,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저주, 즉 친우크라이나 성향을 보였던 여러 서방 정부들이 패배하는 선거 참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협정을 지원하는 건 미국의 외교정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유혈 사태를 종식시킨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과 미 의회, 메이저 언론, 그리고 우크라이나 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서방 내 친우크라이나 추종자들은 키예프 정권이 결국에는 승리해 모든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망상을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정신없이 밀리고 있는 2025년 8월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덕분에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앞서 서방 플러스에 존재하는 망상을 완전히 깨트려야 했으며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전반적인 경제적, 지정학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 정책의 첫걸음 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미국은 자신의 적대 세력을 확대하고 점점 더 늘어나는 적대 세력들 간의 새로운 협력을 부추기는 상황에 빠졌으며 그런 과정의 예상된 결과는 이미 확인되었듯이 재앙적, 까놓고 얘기해서 재앙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나토 동맹들이 저지른 일련의 어처구니없고 불필요하게 적대적이며 과도하게 도발적인 조치들은 이른바 신냉전을 촉발시킨 모스크바와의 현재 대립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부활한 러시아와의 신냉전을 종식시키는 것은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푸틴의 꼭두각시라는 당파적 신화와 달리 트럼프는 지난 1기 행정부 때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모스크바를 적대시했습니다. 핵무기 통제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는 우리가 기억하는 동시대 미국 대통령 중 그 누구보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는데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과 항공 자유화 조약 모두에서 탈퇴했으며 트럼프 1기 시절 보여준 행동은 전략 핵무기와 관련한 양자, 즉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트럼프 1기 때 보여진 행동은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말로만 떠들었을 뿐 미국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자체가 약화되게 하는 또 다른 우려스러운 사태 전개의 발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은 1963년 사인한 대기권 핵실험 금지 조약, 정확하게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서 더 나아가 1996년 9월 지하 핵실험 금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사인했으며 러시아는 2000년 6월 CTBT를 비준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 여러 미국 행정부들은 CTBT의 상원 비준에 필요한 문서 제출을 거부했으며 워싱턴의 지연 딜레이에 참을성을 잃은 러시아는 2000년에 비준한 CTBT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전 개전 다음 해인 2023년 11월에 위협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모스크바의 조치는 이해할 만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워싱턴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하여간 핵무기 통제 시스템의 약화를 해결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돕는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1980년대부터 상당히 안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했던 외교적 제약 중 대부분을 제거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 스스로 핵무기 통제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근시안적 결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은 미국 지도자들이 입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주도권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의 화해를 촉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두말을 할 필요도 없이 우크라이나전을 이유로 러시아에 가한 보복, 즉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에 가한 제재 융단 폭격을 해제하는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럽 동맹들이 개별적 또는 EU를 통해 모스크바에 가한 경제적 제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움직임은 푸틴과 러시아 내 모든 정치 엘리트들에게 워싱턴과 미국의 동맹들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굴욕감을 주려는 어리석은 전략을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련이라는 몰락한 제국의 잔재를 먹겠다라면서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한 것은 엄청난 역효과를 낳았는데요. 나토 확장 자체는 러시아로 하여금 최소한의 안전보장지대마저 허용하지 않고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더더욱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것과 같았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미국은 러시아를 존경받는 강대국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과 같았으며, 그런 과정에서 최후의 대결은 중간에 제대로 낑긴 우크라이나를 두고 2014년부터 펼쳐졌습니다. 참고로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이 러시아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히기는 했지만, 특히 초반에 그랬죠. 모스크바는 미국 주도 제재로 사라진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 특히 에너지 시장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면 미국과 나토의 정책이 준 중대한 영향은 모스크바의 경제 및 군사적 방향을 동쪽으로 재편하게 만들었으며, 그런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 수혜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선배들이 알려주는 지정학적 교훈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능한 미국 지도자라면 그런 변화가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레임덕 상태에 들어갔던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기에 오히려 새로운 러시아 제재를 더 부과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제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유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도 될까 말까 였는데 말이죠. 트럼프가 바이든을 본받아 러시아 제재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렸다가 또다시 푸틴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정신없는 가운데, 트럼프가 진짜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포괄적인 정책 변화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트럼프는 자신이 푸틴의 꼭두각시라는 예측 가능한 새로운 비난을 무시 또는 경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러시아 간 중요한 양자 관계를 악화시킨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책임 인정 없이 뭘 새로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쇼입니다.
이상 트럼프 2기 외교정책 최대 과제는 러시아다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